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농지인데, 1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2페이지. 아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교재가, 페이지가 좀 다를 거예요. 네네. 다른 건데, 이게 저기 뭐야, 그러니까, 그 농지 실전 사례.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실전 사례. 보시다. 맨 앞에. 이제 오늘서부터 그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그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할 거니까 이건 신교재고 구교재 있으니까 조금 페이지가 좀 다를 겁니다. 구교재 161페이지. 구교재 161페이지. 구교재 161페이지입니다. 신교재는 183페이지고.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해가지고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건물은 매각제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보면은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여기 땅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삼거리 코너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집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기가 뭐야? 이게 밭이죠 보면. 근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렇게 다 잠겨져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담장을 넘겨서 이렇게 누가 살고 있냐 이렇게 봤더니 집은 다 잠겨져 있는데 마당에 옷이 빨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주할 리가 없는 집 같은데 빨라가 있다는 얘기는 거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없이 제가 그 이장한테 가서 여기 가서 이장집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 초창기 제가 되게 열심히 다닐 때는 그런 거 현장 가서 그런 거 보고 이장집도 다 찾아다녔어요. 요새는 잘 안 가는데 이장집 찾아가서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누가 살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게 원래 빈집이었는데요. 경매가 나오니까 그 동생이라는 남자가 밤에 와서 어디 회사 다니다가 밤에 잠만 자고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건물 가격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런다? 지키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게 뭘 해야 되냐면 원상복구 조건.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집 주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데 원상복구 조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이 상당히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토지리정보원 가갖고 그 항공사진을 한번 봤죠, 이렇게. 봤더니 이게 이건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가 보면 이 집이 있고, 또 여기 생긴 것도 그대로 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항공사진을 띄워가지고, 우리 입찰 들어가는 수강자한테다가, 만약에 이게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은, 농지증을 바로 하러 갔는데 이 농지증을 이 항공사진을 가지고 여기 1966년도에 있었다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 그리고 국토지리정보는 소약 찍어줄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그 면사무소에다 제출해라. 그랬더니 이제 낙찰을 받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제출했더니 농지증을 해준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 면체면을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농지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권을 반려하니 농지 취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반려 사유입니다. 신청 대상 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농지법에 의한 것은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를 전용해서 쓸 때는 허락을 받고 쓰라고 했는데
1974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런 농지에 이런 집을 지었어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면 1973년 이전에 불법 전향된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 보지 않으며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성이 필요하지 않음. 그러면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뭐에 다 써먹어요? 등기 이전 할 때 써먹죠.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등기 이전 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반려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러한 사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불법으로 지어진 집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이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을 보고 항공사진에 나와 있으면은 항공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 농지증을 신청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이 두 번째 사례가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이 보면. 자, 농지 공무원의 사전 약속도 따른 뒤집힌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고 행정소송도 하고 행정심판도 하고 지금은 제가 상당히 많이 아는 편인데 이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아는 때는 아니었댔어요. 보면은 제가 여기에 이것이 이제 경매로 나옵니다. 당연히 합덕급 대합동리 해가지고 이 당시가 지금 2014년도죠.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죠. 여기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날 때에 합덕에 이제 그 고속철도 여기 생긴다고 해갖고 이쪽에 이제 상당히 상승세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보면 여기에 2차선 대로변 옆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데 이 집도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인데 지목이 어떤다? 전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집이 상당히 쓸만한 집이에요. 근데 가서 봤더니 집이 어떤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사가 있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긴 하지만은 2차선 대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축사를 허물어 버리면 땅이 이게 300 몇십 평이거든요. 보십시오. 312평이죠. 312평에 그 축사가 있던 자리를 다 넘겨버리고 이 건물은 한 제가 보기엔 한 25평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음식점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게끔 저걸 하면 주차장도 있고 가든 같은 걸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어떤다? 그 양성화를 시켜서 건축물 관리장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이거를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지증을 해줄런가 하는 거를 그 합덕읍에 갔습니다. 합덕읍에 가서 농지 담당자가 누구냐 어디냐지 저쪽에 일어나서 농지 담당 갔더니 거기 밑에 있던 여직원이 지금 담당자가 잠깐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들어올 건지 전화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민원인이 왔는데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니까 바로 못 들어오신다는데요. 그러면서 민원인 바꿔드릴게 해갖고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제가 합덕읍 대합정리에 있는 것이 지목이 전인데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땅이 경매로 나왔다. 내가 이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을 원상복구시키는 조건, 하지만 허물어 가지고 원상복구시킨다는 경우에는 농지증을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허물어 갖고 와야지 해주는데 경매인 경우는 아직까지 내 거가 되지 않는데 내가 마음대로 허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내고 나서 내 것이 땅이 다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한다? 허물겠다는 조건 하에 해주게끔 돼 있고,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판례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직 내 것도 아닌 것을 허물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낙찰받고 원상복구시키겠다는 각서하에 농지증은 해줘야지 되고, 만약의 경우에 원상복구시키지 않을 때는 원상복구시키지 않은 것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경매로 나온 것을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자기 땅이 경매로 나왔을 때 불법 건축물 한 개만 지어놓으면 채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고, 원상복구 시키지 않았을 때는 그때 가서 다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이 판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아까 보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다 그러면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1973년 1월 1일 이후에 집이 지어져 있다 그러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겠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 조건이라고 하면은 담당자가 원상복구 조건이 실현이 가능한가를 보고,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해주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살고 있다. 그럼 원상복구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럴 때는 담당자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집이 언제?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가 집이 비어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농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 물건을 어쩌나 추천을 한 겁니다.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이제 받게끔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수강생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이번에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고서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사실은 농지증 띠러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이 경매 입찰도 같이 가시고 농지증 띄는 것도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그렇게 하십니다 해갖고 마침 우리가 6,100만 원인데 6,800만 원으로 썼는데 단독 공찰이야. 아무도 낙찰 받은 사람 없잖아. 그래서 해고 바로 어떤다? 농지증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같이. 이 담당자는 그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물어봤던 사람인데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는데 그 원상복구 조건으로 좀 해주죠. 그랬더니 여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보면 영농계획서를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낙찰 받고 잔금 내고 2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낙찰받은 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제출하고 나면 4일 있다가 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가 4일 후에 와서 이것을 그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법원에다 제출해야 해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기간이 끝나야지 잔금을 내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갖다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난다. 반드시 하십시오 했더니 알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오후 1시가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아침 11시에 왔는데 농지증은 아직도 안 해주고 그런다? 지금 기다려보라 그러는데. 자, 농지증을 신청하는 게 하루 있죠. 그 다음은 다음 날 담당자가 현장을 가보는 날입니다.
가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한다? 면장한테다가 결제를 올리면서 결제를 받고 4일째 된 날은 아침에 가든지 점심때 가든지 농지증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일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날이 뭐 하는 날? 신청하는 날. 그 다음에 담당자가 현장 가보는 날. 가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결제를 올려서 결제를 받아놓고 4일째 되는 날 주는 겁니다. 그런데 11시에 갔는데 기다리라 그러고 안 준다는 거야. 제가 생각이 이상하더라고. 왜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번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데 한번 쫓아갈 테니까 한번 기다리고 계시오. 그때 내가 갔더니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자기가 오기 전에 그 담당자한테 누가 전화를 했나 보더래. 그리고 자기가 와서 조금 기다려서 있었더니 한 어떤 남자고 여자가 와갖고 담당자한테다 소리 지르고 갔다는 거야. 뭐라고 그랬더니 이 건물이 누구 건데 그러니까 왜 이게 농지증을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랬더니 허문을 조건으로 해준다 그랬더니 건물이 누구 건데 누구 맘대로 허문이냐. 그러니까 담당자가 어떤다? 해주려고 하다가 건물 주인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어떤다? 주춤하는 거야. 허물고 못 허물고는 허물고 못 허물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허물지 못했으면 나 받은 사람을 하면 되지. 자기가 빈 집을 주인이 와서 누구 맘대로 허물려고 해서 안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시장에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 건물 주인이 왔다는 그 사람한테다가 그럼 네가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도 내놓고 청구하라면 지가 살고 있지도 않은 집을 갖다가 지를 내고 있겠느냐고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읍장 사무실 갔어. 그래서 못 해준다고 해길래 기다린다고 해서 내가 읍장 사무실 갔어. 가가지고 이렇게 돼서 농지증을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 그랬더니 부읍장도 그 담당자 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얘기했더니 다 오라고 그래갖고 회의를 하더라고. 그 부읍장은 그건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해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가서 기다리세요. 그러는데 읍장이 나를 불러갖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읍장이지만은 담당자가 자기가 농지증을 해준다 못 해준다는 판단은 본인이 한다 이런 얘기야. 본인이 농지증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걸 내가 해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나는 내 직원의 판단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담당자가 안 해준다면 내가 억지로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 이런. 농지증 담당자한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줄 거냐 그랬더니 못 해주겠다는 거야. 못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행정소송을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농지증을 가지고 지금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대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발급 못 해준다는 건 미발급을 받아갖고 와갖고 제출하게끔 되면 입찰부 지금 뛰는 거 뻔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저 믿고서 입찰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제가 허문다는 그 하에 원장 복구시킨다는 각서 하에 된다고 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은 6,100만 원이니까 610만 원 냈죠. 610만 원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610만 원 지금 뛰죠. 그러면 우리 최 사장님 같으면 이건 나 이해합니다. 그리고 210만 원 뛰었으면 너 뛰었죠. 뭐 그럴 수 있죠. 이래?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낙찰받은 사람도 나한테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나도 난감하더라고. 집에 와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원상복구 조건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것은 담당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느냐, 원상복구가 안 되겠다느냐는 그 담당자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행정소송 해봐야 집니다. 그거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집이 좀 오래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같이 나가서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9시, 8시 한 반쯤 가갖고 9시 문 열 때까지 기다렸어. 기다렸다가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핫도그 대학던 얘기 항공사진 봤습니다. 항공사진 봤더니 항공사진이 있는 거야. 이 항공사진 있죠? 이게. 요거. 요거 항공사진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담당자한테 전화했죠. 야, 66년도에 나온 사진에 보면, 항공사진에 보면은, 이 뭐야? 이 집인데, 항공사진에 보면, 있다. 이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 시킨다는 건 담당자의 주관이야. 원상복구 시킬 수 있냐, 없냐나. 근데, 1974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사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는 거야. 원상복구 조건,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를 원상복구 시키냐, 안 시키냐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랬더니 있으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항공사진 띄어가지고 가져갔죠. 그리고 우리 낙찰받은 사람한테 빨리 오라고 그랬죠. 갔습니다. 그럼 그날 이제 4일 지났으니까 닷새 지났으니까 그날 제출해야지 되는 거예요. 띄워달라고 했더니 보더니 농지증 다시 신청하래. 다시 신청하래. 다시 이제 먼저 했던 거 빼놓고, 원상복구 했던 거 빼놓고, 먼저 번 했던 거 빼놓고, 지금 다시 신청하래. 다시 신청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래. 결제 받아갖고 주겠다고. 그래서 결제 받으러 올라가더라고. 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up자가 되더라고.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결제 받으러 간 데가 안 내고 와. 그래서 거기 앞에 민원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냥 지루하다 보니까 그 뒤로 이제 마당으로 이제 걸어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 담당자가 그 뒤에 앉아서 담배만 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 아니, 당신 왜 여기에 있냐 그랬더니 농지증 또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화를 내. 뭐야? 또 못 해준다고? 이번엔 또 왜? 그랬더니 면장한테 농지증을 해달라고 이거 해줘야 되겠다고 결제 받으러 갔대. 그랬더니 서류는 보지도 않고 면장이 이러더래. 넌 애가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너 먼저 번에 그 민원인이 왔을 때, 그거 물어봤을 때 해준다 그랬다며? 예. 그리고 너 어저께 안 해준다고 해갖고 내 방에까지 와서 크게 난리 쳤잖냐? 근데 하루 지나니까 또 해줘야 된다고? 내가 못 해주겠다. 난 뭐 바보냐? 이번에는 면장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 해준다는 거야. 이제는 잡으시오. 아까의 원상복구 조건은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행정소송감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주관이기 때문에 해봐야 그건 집니다. 근데 이렇게 항공사진이 있어서 해줘야 되는 것은 그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농지법상 농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쉽게 생각했죠. 그래?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 내가 할 테니까 알으라 그랬더니 행정소송 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면장이 안 해준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없고 사무장이 있더라고요. 사무장이 무슨 얘기냐서 이거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글쎄 이런 거는 이게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도 이거는 동치증에 대한 거는 그 사무장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서류는 내가 다 갖다 주고 소송만 변호사 이름으로 대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그런 정도라면은 뭐 100만 원만 주신다면은 그 조건으로 그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부가세 10만 원을 주고 해달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접수를 하더니 내일 몇 시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변호사님 만나러.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 약속한 시간에 갔더니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이렇게 집이 있었다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려를 해서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행정소송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하신 것을 서류로 만들어 주면은 네가 그걸 갖다가 든다? 법원에다가 판단인데 제출하겠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즉시 항고를 하니까 바로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산지원에서 불허가를 냈잖아요. 불허가를 낸 걸 가지고 다시 허가를 내달라니까 바로 기각하면 그 서류가 바로 어떤다? 절로 넘어가더라고요.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전지방으로 지금 넘어갔으니까 가 있으니까 그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안에 당신이 얘기한 걸 그대로 어떤다? 주장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갖고 오라는 거야. 말로는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을 짓고 있었으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은 어느 서류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판사님은 그런 서류를 된 것을 재판장에다 갖다 줘야지 판사님한테 주는 것이지 그 서류로 먼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계약은. 그러니까 서류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걸 서류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 해갖고 국토지리정보 항공사에 확인한 바 1960년 이전부터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이 필요한지 해갖고 보면 답변 내용 보면은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도입된 농지 보전 및 유예하는 법률을 시행일 1974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낸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6년 전에 내가 이걸 받아내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를 보내놓고도 답장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이 세종시에 2번이나 갔었어요. 담당자한테 가서 왜 내가 답변해 준 거를 답변을 안 해주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달 만에 어떤다? 한 2달은 아니에요. 한 달 반 만에 어떤다? 답변을 받았어요. 답변을 받아가지고 제가 변호사한테 갖다 줘. 자,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거 제출하는데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변호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제출하면 이기겠네요. 됐네요. 이것은 됐습니다. 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 서류를 그 재판부에 보내서 보충 서류 집어넣으면 이길 테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나는 이제 와가지고
금방 이기는 줄 알고, 이기면 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하고, 변호사 비용도 청구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죠. 한 일주일 있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낙찰 받은 것이 내가 받았어요? 수강생이 받았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신청하는 것은 수강생 전화번호입니다. 항의한 거는 내가 항의한, 담당자한테 항의한 건 내 전화번호인 거죠.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어느 법무사 사무실인데요. 그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한 거 취하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받아가세요 하고. 뭐가 됐대? 취하됐대는 취하. 아니 재판에서 판결에서 이길 줄 알았더니 뭐가 됐다고? 취하됐다는 거야. 봤더니 나중에 가봤더니 그 면읍 사무하고 여기 채권자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경매 자체를 취하시켜 버린 거예요. 경매 자체를 취하시키다 보니까 이 저기 뭐야 입찰 보증금 그러니까 정식으로 취하시켰으니까 입찰 보증금 받아가라는 거고 경매가 취하가 되니까 재판이 그 자리에서 기각당해서 그냥 끝났어요. 재판 끝까지 가지 않고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난 물건이다. 한 6개월 지나서 그 근처에서 땅을 보러 다시 갔더니 이 집이 있던 것이 싹 없어져 갖고 멸시 신기서 완전히 없어져 놨더구만. 이게 그러한 사건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좀 알게끔 된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이 농지증 발급받았던 겁니다. 농지취득 자격증 신청. 기업께서 신청하신 농지취득 자격 신청 농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발급 처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사유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지 조사 결과 주택과 창고, 축사 등이 있는 불법으로 형질 불명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면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이렇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변호사가 저한테 받자마자 매각 기일 허가 결정 연지 신청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일주일 만에 끝나는 거를 연지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이제 저한테 100만 원 받고 그랬더니 연기 신청이 바로 기각된 거예요. 같은 재판부다 보니까 바로 기각되고 그게 기각된 거를 항소를 하다 보니까 대전지방으로 넘어갔고 대전지방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있을 때에 변호사가 나한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다 준 거죠. 보면은 가져다 준 건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답변을 한 달 반 후에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농축산식품부에서 그쪽에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왔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제가 미뤄보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알아서 좀 정리할 테니까 시간 좀 끌어주십시오 했던 모양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반 동안을 답변을 안 주고 있더라. 안 주고 있다가 다 저기 해결을 건다 됐다고 얘기하고 나니까 답변서를 준 거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제출 갖다가 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취하시켰다. 그러니까 취하를 시키게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다 만들어 놓고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리를 준 거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 지금 이종일 씨가 온 것이 지금 가야공면 거 있는데 그 가야공면에다가는 얘기를
자기네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야 국면하고 하고 다 통화를 해서 해놓고 지금 답변서 지금 뭐 이상한 답변서를 좀 주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답변서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답변하면 바로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답변 기간이 15일이래. 그러니까 15일을 채우고 난 다음에 답변서를 주더라고. 아직까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더 기다려봤는데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허결정 연기 신청서 이런 거는 꼭 법무사는 변호사가 해야만이 됩니까? 아니, 개인은 그러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유영수 법무사가 할 때는 이제 하기 전에 그 법원에다 전화를 걸어서 그 법무사가 우리가 저기 뭐 이거를 즉시 항고하겠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알았습니다 해갖고 걔네들이 자동으로 그 저기 막 그 법원에서 경매를 중단시켜요.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근데 일단은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이 되고 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게끔 되면은 중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그냥 기각이 돼갖고 그냥 넘어간더라 이런 게. 그 지금 저기 뭐야. 빨리 연락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그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 해준다 그러면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하면 그 법무사한테 얘기하고 법무사가 법원에다가 인동지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항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기 뭐야 진행시키지 않고 저기 바로 빼놓을 테니까 바로 항고장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저기 뭐야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경매 자체로 된다 중단시키고 있는 거죠. 진행시키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죠. 몇 페이지라면 211페이지인데 좀 페이지수가 좀 다를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바룩 고백리 지목이 전입니다. 전인데 여기에 보면 집이 네 채인가가 있습니다. 이 집이 보면은 집이 네 채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채가. 집이 네 채가 이렇게, 그러니까 집이 이런 집이 하나가 있고, 이런 집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집이 하나가 있고, 이런 집이 하나가 있고, 집이 네 채가 있습니다. 네 채가 있는 집이 있는 전이 경매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건축물 관련상이 없는 곳도 있지만, 여기 보면 지분이죠. 1641 중 1162죠. 지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 보면 제일 문제, 이 경매의 문제점은 뭐냐면, 저 밭에 건축물이 4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만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도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수경매다 그러면은 몇 가지가 걸쳐 있는 게 농지인데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거, 다른 사람의 집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토지만 나왔는데 토지에 지분만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 몇 가지 걸치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얼마죠? 2억 7,800짜리가 6,6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이거를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했더니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발표한 날은 하겠다는 사람이 없더니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서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이 그 추천해준 부바로 고백님 거
제가 입찰을 좀 들어갈까 하는데 교수님이 좀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입찰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뭐예요? 뭐 하는 거죠? 제 직업이? 이런 건 낙찰 받고 도와주는 것이 직업이고 골라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쩐다? 도와준다면 들어가겠다 그러길래 내가 당연히 도와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만약에 이것을 입찰에 들어간다라면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는데 집이 네 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채가 있었는데 그 네 채 중에 한 채가 뭐냐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필지별로 농지증은 필지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지별로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집이라도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진 집이 있으면 그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지인 거예요. 정식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농지증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걸로 보고 농지증을 안 해준다면 이 번지수를 가지고 어떠나 그러니까 농지증 안 해준다 할 때는 건축물 관장 내밀어라. 건축물 관장 가져가라 했더니 안개 가져가서 예 단독으로 이것도 낙찰을 받은 겁니다. 7천 얼마에 받은 거예요. 받아서 농지증을 떼러갔더니 농지증 떼러가서 이 번지수에 합법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농지증을 어떤다? 해준 겁니다 이거는. 자 보십시오 여기 부발에서 농지가 된다. 귀하께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제출하신 부발의 900리 3-24 지목이 전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농지법 제8조 독보 시행규칙의 7조에 이거 재반 요건을 확인 심사한 결과 신청지는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어 농지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어떤다? 반려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73년 1월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는 것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지만은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되는데 대지로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그 건물의 건폐 용적률만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용하는 것이 없이 됐기 때문에 그 필지 전부 다를 그 농지부당 농지 아닌 걸로 하는데 뒤에 이제 며칠 있다 보면은 땅이 있는데 농지가 있는데 거기에 정식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럼 건축허가 보면 그 농지가 660제곱미터가 대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3,100 제곱미터에 660 제곱미터니까 그 660제곱미터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나머지는 농지법상 농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필지별로 그냥 간다 이런 얘기. 자, 이분이 뒤처리를 해달라고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일 먼저 받아서 해결했죠. 그 다음에는 무슨 뭐를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건 건물 주인들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건물 주인들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건물이 얼만큼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현황 측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내가 뭐야? 상일 토목에 가서 여기에 현황 측량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황 측량하다 보니까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면적이 나오게끔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 주인한테 가서 네가 259제곱미터의 땅을 255제곱미터인데 네가 이걸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를 타진해야 될 때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저기 뭐 이거를 어떤다? 그 현황 측량부터 한 거예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현황 측량 다 끝마쳤다고. 그걸 갔죠. 가서 이 현황 측량들 받은 걸 가지고 갔더니 그 토목 설계사분이 있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고, 교수님 제가 이게 현황 측량하러 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 누가? 그랬더니 우리 저기 뭐야 그 이천 그 시청에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측량하니까 너 여기서 어떻게 왔냐 그러길래 누가 낙찰을 받아서 이거 현황 측량 해달라 그래서 현황 측량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게 불법 건축물에서 농지증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 낙찰을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수로 낙찰 받았다는 거냐? 야 이거 낙찰 받은 비법 좀 가르쳐달라 이랬다는 거야. 날 보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냐고 뭐 그거 뭐 별거 어렵지 않지. 아니 그쪽 모자 하나 있는 거 갖다 주면 그냥 해줬으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현황 측량 다 끝났잖아 이렇게 끝났으니까 제가 건물 주인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하려고 이제 집을 이제 찾아갔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집이 아까 네 채가 있었죠. 근데 이 네 채 중에서 이 집은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갔어. 이 집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보면 그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해놓고 외부에서 보면 구멍가게인데 가서 보면은 요런 책상이 한 두 개인가 세 개 있고 또 외에 보면 우리 연탄불을 이렇게 둘러먹는 그런 식탁이 있어갖고 다시 말하면 선술집 같은 거야. 슈퍼가 아니라 외부에는 슈퍼로 돼 있는데 내가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왔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라면 좀 하나 끓여주세요 했더니 라면 끓여주더라고. 그래서 라면을 다 끓이고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했죠. 사실은 여기 지금 4개 있는 땅을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건물 주인한테다가 자기 건물을 앉은 거를 팔겠다 그러면 사겠다 그러면 내가 팔으려고 왔는데 내가 다 다니는 것보다는 그 사장님이 대표로 해서 지금 연결을 시켜줘서 건물 주인하고 한번 만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봤을 때 외지인이 와서 자기한테 거기 와서 라면을 시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놈이 누군데 와서 여기 와서 어디 일을 했지.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그 좀 아시는 분들이 저녁에 심심하면 여기서 막걸리 한 잔씩 먹고 가는 그런 저기 뭐야 그 선술집 같은 거였댔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그 여자가 날 쳐다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했더니 그거요. 우리 건물 주인들도 경매로 나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대요. 그 때문에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샀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농지증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등기 이전하고 난 다음에 오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도 이거는 농지증 때문에 경매가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여기서 같이 살고 있던 그 남자가 아까 그 이천에서 근무한다 했죠. 공무원 살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농지증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집주인들 다 믿어 안 믿어?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도 자기 집이 무허가 건물이지 이 슈퍼 있는 이 집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거든. 이거는 건축물 과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등기 이전하는 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등기 이전하고 오십시오.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직 잔금을 내기 전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근데 여기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 받았는데 나머지 지분권자는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요. 여기 나가서요. 여기 우측으로 이렇게 꺾어지면요. 그 모텔 하나 있고 모텔 뒤로 가면은 파란 대문인데 그 파란 대문에 사시는 분이 나머지 지분권자입니다. 그분하고 얘기하세요. 그랬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다. 돌아서 그 집에 가서 배를 눌렀죠.
한 고등학생 때 되는 애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길래 아버지 좀 뵈러 왔다. 여기 앞에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아버지 지금 안 계시고 회사로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 전화 핸드폰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길래 그거 갖고 내가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었더니 내가 이것 때문에 온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4시 전까지 오시면 제가 나가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4시 후에 오시면 저 나갑니다. 그래 내가 아 내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바로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지수 좀 가르쳐 주시면 번지수를 찍어준 걸로 갖고 내비게이션을 치고 그 나머지 지분권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그 한다는 데가 드래곤 공인중개사더만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더만. 내가 가서 이렇게 해서 이거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 이거 낙찰받으려고 물어보러 온 사람 꽤 많았었는데 변호사 사무실도 오고 뭐 사무장도 오고 법무사도 오고 여러 사람이 왔었는데 다 낙찰 받지 못했는데 교수님이 받으셨네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억 얼마짜리가 6천 얼마까지 떨어질 때까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걸 조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이거 다 와서 물어보고 갔는데 다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 어떠나? 내가 받았더니 못 받았는데 선생님 받으셨네요? 교수님 받으셨네요? 근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아까 현황 측량한 거 있죠? 이렇게 해서 현황 측량했는데 이거를 쪼개갖고 건물 주인한테 팔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래요? 건물 주인이 안 산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 건물 주인이 안 산다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고 뒤로 내놓으라고 그랬지.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아버지 때부터 그걸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교수님이 앞장서서 하시고 나는 뒤에서 도장 찍어드리고 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앞장서시면 제가 그렇게 동조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될 것이 이것을 분할부터 해야 되거든요. 여기 분할하는데 이렇게 갖다 도장 좀 같이 찍어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찍어드릴게요. 해갖고 토목설계사무에서 분할하는 거 어떤다? 서류한 거 도장 다 찍었어. 받았어 이제. 그리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나는 다 해. 서류 받은 걸 가지고 우리 낙찰받은 사람 서류를 도장 받은 거 다 가지고 토목설계사무 이거 어떤다? 현황 측량한 걸로 어떤다? 분할해라. 3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오케이. 계약금 100만 원. 예, 알았습니다. 줬어요. 한 일주일쯤 있었나? 4일 토목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저 이거 분할 못합니다. 계약금 100만 원 받는 거 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갔어요. 토목설계사에서. 왜 못한대? 했더니 이거요. 농지과에서 농지에 불법으로 있을 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분할을 못하게끔 돼 있다요. 다 허물고 원상복구 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토목설계사에서 그래? 그럼 나하고 같이 들어가자. 예? 교수님이 하고요?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그때 농지과에 자꾸 이래. 그러니까 농지과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 좀 높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5발자국은 뒤를 떨어져 와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걔네들한테 돈을 주고 이제 대응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 받은 애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나를 위해서 일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그 지역의 담당자한테 찍히면은 못 해먹거든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안 된다 그러면 해달라고 싸움하거나 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냐 이런 얘기 안 해요. 절대로 거기 그 건축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사무실이 담당자하고 다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자니까 한 5발짝 뒤를 쫓아가고 저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갔죠. 내놓고
이거 토목설에서 이거 분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분할을 안 해준다고 그러길래 왜 안 해준다고 왔습니까? 했더니 당연하죠. 농지법에 의해서 그 농지는요 불법 건축물 있으면 분할 못 해주게끔 돼. 이게 농지법이 나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농지증 받은 거 있죠. 아니 농지법상 농지라고 안 해놓고 왜 또 농지법에 의해서 안 해준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담당자가 할 말이 있어 없어? 분명히 농지증을 우리 했을 때 신청하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농지법을 적용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 못할 거지.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 여기서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온 거죠. 여기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기 부서에서 발의하셔야죠. 여기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온 거 아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그리고 나오는데 이 토목설계 사무실의 소장이 교수님 한 군데 더 가야 됩니다. 어디 했더니 저희 지적과에 가야 되는데 지적과에서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오신 김에 저 지적과에도 가야 됩니다. 두 군데를 치러야 됩니다. 지적과 갔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경매로 낙찰받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내가 이 땅 주인인데 이 땅에 무허가 건물이 한 30년, 40년 전서부터 지어져 있어가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관리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현황 측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현황 측량하는 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분할을 해야 되겠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다. 그랬더니 그 지적 담당자가 건축물관자 하나 보더니 그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뵈니까 우리 민원인님 뵈니까 동네 형님 같기도 하고 어르신 같기도 하고 제가 봐도 이거는 분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이 이렇게 불법 건축물 있으면 못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관리장이 하나가 있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요거를 그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걸로 해갖고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어떤다? 여기 한 개를 이렇게 분할해달라고 신청하십시오. 그럼 여기 정식 건물이 있는 거 한 개를 신청해 주시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분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거를 분할하면은 요거를 분할하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그렇게 만들어서 신청하면 해드리겠습니다. 내 뒤에 이제 토목사님 그렇지 그랬더니 야 그럼 무슨 가운데 거 하나 다 넣어놨지. 근데 사실은 건축물 관리장이 요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 오른쪽에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면적이나 이런 것이 오른쪽에 있는 건데 그걸 따지지 않을 테니까 가운데 있는 걸로 신청하라고 하더라. 가운데 있는 걸로 신청해야 된다. 만약 보충대장면 구석에 있었으면 못 잘렸나요? 네? 보충대장면 만약에 574번지에 있었다 그러면 아니 이쪽 번지 있으면 요렇게만 잘라야 되니까 요건 안 잘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해주려고 할까? 해주려고 뭔가 담당자 해주려고 마음 먹으니까 서류를 그렇게 작성해 오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담당자 술 좀 사줘야 되던데.